우리가 배웠던 NLP 문제를 크사디를 사용을 해서 선언을 해보고 그걸 사용을 해서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F민컨으로도 풀 수는 있어요. 두 가지 케이스를 모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다가 이제 크사디라고 치면은 이 공식 홈페이지가 맨 위에 뜰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try and install 여기로 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떠요. 뭐 매트랩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pip install 크사디를 하시면은 이 패키지가 저절로 깔리겠죠. 매트랩 같은 경우에는 그 경로에다가 이 다운받으면 zip 파일로 되거든요. 그 zip 파일을 그 원하는 데다가 푸시고 폴더로 푸시고 그 폴더 경로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셔야지 크사디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그젬플 팩도 있으니까 이그젬플 팩도 있으니까 한번 가서 이거 누르시면 이제 또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 이런 깃허브에도 있어서 깃허브에서도 바로 크사디 이그젬플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크사디 이그젬플이 이런데 조금씩 있고 테스트 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아까 그 이그젬플 팩 쪽에서 다운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써야 되는 건데, 뭐 방법 어떻게 쓰는지는 그 이그젬플 팩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유저 가이드가 들어있어요. 유저 가이드. 이그젬플 팩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유저 가이드가 있으니까 또 참고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이 유저 가이드 쪽을 보면은 뭐 예제들도 있겠죠. 아웃풋은 지금 보여지지가 않아서 뭐 저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거고 예제들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문제를 풀 땐 이렇게 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매트랩 예제들 이런 식으로 콜로케이션 메소드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뭐 센서티비티 계산하는 것들 MINLP 푸는 문제도 예제로 나와져 있네요. MINLP 푸는 것도 예제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민이라는 솔버를 쓰고 있고 이게 MINLP를 풀 수 있는 솔버예요. 디스크릿한 그 베리어블을 포함이 된 경우 써야 되는 솔버다. 이런 걸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사디로 일단 풀 거예요. 뭐 우리 그 몇 개 상수값을 정해줘야 됐었는데 이 상수값은 그 뭐 찾아서 정확하게 넣어도 되지만 저희는 그냥 일단 돌려보는 게 목적이니까 1, 2 이런 식으로 더 놨습니다. 그리고 오버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도 그냥 10. 뭐 이런 단위 같은 거 전혀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그냥 식만 적고 우리는 그냥 문제 푸는 거에 집중을 해보겠다. Q라는 거는 아까의 그 이퀘이션으로 선언이 되어져 있긴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 Q를 그냥 바로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적는 부분이요.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적는 부분입니다. 크사디 옵티 하고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적어 나가겠다.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고 얘도 변수다. 얘도 변수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변수로 선언을 했고 그 변수명을 지금 A라고 해놨고 목적 함수 CA 곱하기 면적 CV 곱하기 그 쿨링워터 플로우 레이트 이게 이제 목적 함수다. 얘를 미니마이제이션 할 거다. constraint를 con1이라고 그냥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고 여기 옆에다가 수식을 이렇게 적어 주십니다. q equal 뭐 이거 또 q equal 이거 선언을 해놓고 이거는 이제 수식만 적은 거예요. 이퀘이션만 적은 거고 이게 우리 옵티마이제이션 쪽에 constraint로 작동을 한다. 선언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니퀄러티들 적어주고 그리고 이 옵티마이션 문제라는 거는 항상 이니셜 게스 값을 던져주는 게 좋아요. 모든 변수에 대해서 이니셜 게스 값을 던져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요 A의 이니셜 게스 값 그냥 10, W도 10, TW도 315. 315로 한 이유는 이 TW라는 애의 범위가 이 정도니까 그냥 절반값 대입을 해준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 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적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옵티마이제이션 모델을 적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문제를 솔버 뭘로 풀 거냐? IPOPT로 풀 거다. 요거 솔버까지 선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해야지 이제 이 IPOPT로 풉니다. 여기까지 재생을 하면 그냥 아무런 일도 안 벌어져요. 그냥 여기까지 그냥 적힌 거예요. 그 다음에 얘 솔버 선언했고 그 다음에 요거 솔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IPOPT로 풀어줍니다. IPOPT로 풀어줘요. 여기 뭐 다른 리니어 솔버가 might be more efficient 이런 표현이 있죠. 리니어 솔버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 KKT 컨디션이 리니어 시스템, 리니어 이퀘이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나 잘 풀 수 있냐. 솔버가 중요한 거예요, 리니어 솔버가. 그래서 뭐 MA57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솔버다라고 해서 또 오픈소스로 공개가 됩니다. 아카데믹하게는 MA57 같은 거를 얘랑 묶어서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쭉 풀면 그 솔루션에 A라는 애도 지금 값이 대입되어 있을 거고 옵티멀 포인트 값 W도 지금 찾았을 거고 TW도 찾았으니까 요거를 뭐 이런 식으로 받아올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찾아진 옵티멀 값들이다. 그러니까 옵티멀 요걸로 결정이 되면은 A는 이렇게 되고 TW는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데 CPU 타임이 얼마 걸리는지도 지금 나오게 되고 이걸 이제 몇 번 계산해서 나오는지도 있고 이런 정보들을 보면은 또 지금 베리어블이 3개다. 이퀄러티 컨스트레인트 2개다. 이니퀄러티 컨스트레인트 2개다. 뭐 이런 것도 알려주고 여기는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오브젝티브 펑션 값이 증가를 하죠. 증가를 한 채 끝납니다. 근데 왜 증가를 하냐면 여기서 피저빌리티가 깨진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피저빌리티가 깨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가 그 피저빌리티가 만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최적성도 확보가 됐어요. 뮤도 지금 로그 뮤인데 그 값이 좀 큰 데서 시작해서 엄청 작은 데까지 떨어졌다. 10-6승까지 수렴을 했다. 그런 정보들이 있고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PPT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터레이션 7번 만에 찾았고 오브젝티브 펑션 값 이거 infeasibility, dual infeasibility 굉장히 작다. 오케이. constraint violation 굉장히 작네. 오케이. 다 괜찮다. 그래서 옵티멀 솔루션 찾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게 크사디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고 파이오머라는 거, 파이썬 쪽에서도 유사한 형식으로 이제 적히게 된다. 그래서 사실 논리니어 MPC 같은 걸 풀게 되면은 이런 크사디라든지 파이오머라는 툴을 보통 사용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IPOPT 물려서 돌리는 형태. F민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좀 써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같은 세팅으로 지금 가고 있고 오브젝티브 펑션 선언을 하고 여기서는 x의 첫 번째 자리가 a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자리를 w, 세 번째 자리를 tw라고 생각을 해서 목적 함수를 이렇게 했고 얘네 각각에 대해서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 걸어놨고 논리니어 컨스트레인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요 수식, 요 수식. 논리니어 이니퀄리티는 없어서 지금 비냉리얼이고요. x의 함수다. 이 constraint라는 건. 얘네들은 패러미터다. 패러미터. 이니셜 게스값 던져주고 f민컨 요걸로 딱 선언 오브젝티브 초이값 제한 조건들 쭉 넣어주면은 마찬가지로 해를 찾아줍니다. 해를 이렇게 찾아줘요. 아까랑 똑같은 해를 찾아줬어요. 똑같은 세팅을 돌렸으니까. 그래서 크사디라는 것을 한번 또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POPT, 크사디 IPOPT 하면 한 두세 번째 줄에 이 설명이 나와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뭘 의미하는지도 나와져 있고 우리가 걸어줄 수 있는 옵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acceptable tolerance 이게 디폴트 값이고요.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바운드 푸시라는 얘를 좀 가끔 건들고 옵티멀 솔루션이 바운드 너무 가까이 있을 때 이 이니셜 포인트 던져줄 때 얼마만큼 그 바운드에서 멀리서 시작할지 너무 가까이서 시작하면은 인피저블 영역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 좀 건드리고 그리고 뮤도 아까 10-1승 이런 식으로 걸려져 있었는데 그리고 이런 MA27, MA57 리니어 솔버를 변경하고 나서 또 같이 건들 수 있는 이 옵션들이 있고요. 이 뮤도 이니셜 뮤 값을 아까 0.1 그러니까 로그 씌워놨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을 했죠? 이 부분도 건들 수가 있습니다. 그 버리어 패러미터 마이너스 뮤 로그 막 했었던 그 뮤예요. 이 이니셜 값 어떻게 세팅할지 이런 것도 보통 건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건드는 건 사실 위험하고 이미 잘 세팅이 되어 있는 디폴트 값 그냥 쓰시는 게 맞고요. 뭐 이런 웜 스타트도 뭐 조금 건들 수는 있겠지만 저는 보통 저렇게 2개 정도만 건들고서도 이제 라지 스케일 문제가 잘 풀립니다. 그래서 괜히 딴 거 건드렸다가 이제 꼬여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옵션을 이제 혹시나 필요할 경우에 건드는 용도로 저렇게 어떤 명칭으로 되어져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드를 돌렸을 때 프린트 되던 정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뭘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POPT는 뭐 이걸 푼다 그랬죠? 이러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푼다 그랬어요. 슬랙 베리어블을 도입을 해서 논리니어 이니퀄러티를 뭔가 이런 걸로 다 바꿔버린 다음에 얘마저도 이제 버리어 펑션으로 올려버렸고 거기 앞에 이제 뮤라는 걸 곱했고 뮤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푼다 라고 했었죠. 뭐 오브젝티브 펑션 나오는 거 오케이. 요렇게 출력되는 게 뭔지 봤더니 프라이머리 인피저빌리티래요. 얘가 뭘 나타냈는지 봤더니 요러한 이퀘이션 우리의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얼마나 깨져 있는지를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10의 -8승보다 작아져야지 IPOPT에서 뭐 에러를 안 냅니다. 왜냐면 디폴트 톨러런스가 10의 -8승으로 잡혀 있거든요. 요거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면은 오케이 충분히 우리 컨스트레인트 잘 만족된다 라고 합니다. 듀얼 인피저빌리티 이건 뭐냐 봤더니 요거래요. 요거의 크기를 나타내 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라그랑지안을 x로 미니마이징 했을 때 0이어야 된다. 그 조건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0 근처다라는 게 뭐예요? 옵티멀 포인트에 거의 다 왔다. 이 옵티멀러티랑 관련된 정보를 준다. 얘는 로그 뮤 값을 출력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 이니셜 뮤는 여기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디폴트 값으로 그래서 요 밑에 출력되는 게 이제 -1부터 쭉 해서 작은 값으로 막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건 스텝 사이즈 조절할 수도 있다 그랬었죠? 뭐 스텝 사이즈 같은 거 조절을 하는 형태. 그런 형태들이 출력이 쭉 됩니다. 그리고 이 IPOPT 돌리다 보면은 뭐 리스토레이션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고 이게 가끔 fail 됐다 라고도 뜨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인피저블 영역 쪽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탐색을 하다가 이쪽으로 빠져버렸어. 인피저블 쪽으로. 그러면 얘가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다시 풀어요. 근데 이게 안 되더라. 되돌아오는 것도 잘 안 되더라. 라고 하면 restoration failed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IPOPT 돌리면 이런 프린트 되는 정보들이 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뭐 한 요 정도 쳐다보면서 로그 뮤까지 해서 저 정도 쳐다보면서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NLP를 적었을 때 NLP를 적는데 좀 현명하게 적어줄 필요가 있다. 컴퓨터라는 애는 그냥 사람이 적어주면 적어주는 대로만 쳐다보고 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머리를 굴려서 이 컴퓨터가 풀기 쉬운 형태로 적어줄 필요가 있다. 모든 변수에 대해서 로어 바운드랑 어퍼 바운드를 줄 수 있도록 해라. 피저블 리전을 줄여버려서 이 솔버가 더 좋은 스타팅 포인트를 생성을 해줄 수도 있고 또 그 솔루션 자체도 더 적은 영역에서 우리가 옵티멀 포인트를 찾기 때문에 이런 이니셜 포인트가 달라지더라도 동등한 옵티멀 포인트, 동일한 옵티멀 포인트를 찾을 확률이 높다. 이런 장점이 있다. 포뮬레이션을 좀 잘 적어라. 모든 컨스트레인트들이 가능하면 선형 형태로 표현이 되도록. 이게 왜 선형이냐면 AX가 작거나 같다 0 이런 식으로 적히는 거거든요. 1, -2 X1, X2 이게 A고 여기가 X고 여기 작거나 같다로 적히는 거예요. 이렇게 적기보다는 이렇게 적어라. 이거는 비선형성이 강하니까. 그리고 잘못해서 X2가
0 쪽 가까이로 가면은 굉장히 불안정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비선형보단 선형 형태로 고쳐서 적어라. 베리어블을 제거시킬 수 있으면, 줄일 수 있으면 줄여라. 줄일 수 있으면 줄여라. 언제? 비선형성이 그렇게까지 많이 커지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많이 커지지 않으면 줄이도록 해라. 혹은 그거를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 쪽으로 넣어줄 수 있으면 뭐 또 괜찮다. 지금 이 베리어블은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는데 요 조건으로부터 하나를 제거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x2 이거 성립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x2에 대해서 원래 제한 조건이 있었죠? 그걸로부터 추가적으로 x1에 대한 제한 조건이 나오게 되고요. 나머지 한쪽은 의미 없는 제한 조건이라서 안 적히는 거고요. 그래서 x1에 대한 걸로만 적어줄 수가 있다. 디멘전이 낮아져서 우리가 결정해줘야 되는, 찾아줘야 되는 베리어블이 낮아져서 좋다. 낮아져서 좋다. 그리고 오브젝티브 펑션 쪽에 지금 비선형성이 있긴 하지만 얘는 비선형 컨스트레인트였고 이거 비선형성이 목적 함수에 있긴 하지만 컨벡스 형태예요. x1에 대해서 컨벡스한 형태. 그래서 뭐 오케이다. 비선형성이 있긴 하지만 근데 뭐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죠. 그 예제도 그로스만 교수님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베리어블하고 컨스트레인트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스케일링해라. x2라는 녀석이랑 x1이라는 녀석이랑 너무 차이가 나면은 해를 찾기가 어렵다. 같은 사이즈로 좀 스케일링을 해줘라. 이런 게 너무 차이가 나면은 해시 안에 있는 컨디션 넘버가 안 좋아질 수가 있다. 컨디션 넘버라 함은 어떤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거의 이 비율인데 이게 안 좋아질 수가 있다. 너무 차이 나면 안 좋다. 좋은 이니셜 게스 값을 던지도록 노력해라.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었죠. 이니셜 게스 값 잘 던져줘야 된다 그러는데 푸어하게 던져줘도 어느 정도는 핸들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글로벌리제이션. 그 방법론에는 트러스터 리전과 필터 라인 서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MI의 NLP 솔버는 어떻게 푸는가? 디스크릿 베리어블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이 MINLP라는 그 특수한 문제를 또 풀 수 있는 솔버들이 개발이 되어져 있고 그 밑바닥에는 또 NLP가 계속 돌아가는 형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요번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